네, 안녕하세요. NC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켰습니다. 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녹화를 켰고요. 매매는 제가 많이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꼬여 있어요. 이게 풀리지가 않네요. 왜 풀리지 않는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 있는데, 또다시 지금 일부를 복구해놨다가 또 잔고가 많이 까여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식 매매를 할 때 과거에 매매를 좀 잘 됐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찾으면 한 가지를 못 찾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말씀도 드리면서 저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매매를 지금 하면서 기존의 매매 방법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고 나서 얻어낸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있잖아요, 그죠? 이 결과, 제가 이제 이거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족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만족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제가 만족하는 경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매매를 눌림목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11선에 닿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11선에 닿아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눌렸다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려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과 같이 2차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상한가를 갔음에도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여기 11선이 되거든요. 11선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밑으로 깨버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 있죠. 이만큼 기회비용을 일단 다 날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이제 이 기회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저는 매매를 일단 다른 걸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 있었어요. 엔테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특히나 이 엔테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이상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종목조차도 지금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TCS라는 종목이 그래서 같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 외에 대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상승할 것처럼 보였다가 눌렸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상승을 하고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루닛이라고 최근에 매우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루닛이라는 종목도 생각보다 많이 눌렸어요. 고점 대비로 마이너스 40% 이상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밑에 한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띠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여기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는 지금 쉽게 찍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눌렸지만, 그죠? 이렇게 아래로 눌렸습니다. 마이너스 30% 이렇게 눌렸지만 들어올리는 게 거의 70%를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봤었던 같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루닛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등장했었던 레이저셀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에코프로마저도 지금 고점 대비로 50%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웬만한큼 올라올 만한 그런 반등이 없는 상태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눌렸을 때 매매하는 게, 물론 이 자리는 급하게 눌렸으니까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런 것들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녹화를 하면서 저도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과거에는 레이저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영역에서부터 이미 많이 사놓은 상태였었던 게 이제 저의 매매 방법이었어요. 여기 윗가격에서부터 이미 매수를 한 상태가 있었고, 나머지도 계속 추매라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밀려있을 때는 매수한 총액으로 봤을 때도 투자 원금의 마이너스 20% 정도는 이제 까여있는 상태가 되었을 거고요. 레이저셀과 같이 지금은 신용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신용 매매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뭐 원금의 2배 반 정도까지는 이제 풀로 땡겨서 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이제 까여있는 자리였으면 적어도 원금 대비는 마이너스 60% 이렇게까지 까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올랐다가 내렸는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오더라도 여기까지만 오게 되면 다 이제 손절하고, 여기 위에 수익 나는 것들은 수익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과거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개발했다기보다 제가 어느 정도 수정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여기에서 물려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0%, 뭐 원금 대비로 치면은 마이너스 60%까지 되는 현상들을 이제 맞이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맞이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트를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메모장을 쓰겠습니다. 차트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 자체, 이 방법이 있죠.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이 분할 매수해서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 좋은 방법이 통하는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문제였던 거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 종목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A 종목이 있고 B, C, D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A 종목에는 이제 통해요. 그러면 통하면서 뭐 플러스 20% 수익을 났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 세 종목들에서 마이너스 5%씩 손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 20%가 결국에는 5%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BCD를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부하실 때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차트 매매 아니면 이평선 이렇게 매매하는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기법이 성공할 확률이,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주나 이런 대장주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종목으로 이제 이 기법을 이제 대입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공하는 경우랑 이제 실패하는 경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이제 5대 5나 아니면 6대 4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수익률로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결론은 이제 주도주와 시장의 대장이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의 대장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해야만 결국엔 이제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 흐름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이제 제가 이거를 잡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이걸 잡아내기만 한다면 저는 매매한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실타래가 꼬여 있고 어디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매매를 해서 결국엔 수익을 많이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이 얻자.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욕심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욕심은 어느 정도 또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차트 매매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꼭 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쨌든 위에 상승하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거 매매를 이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를 할 때 결국 통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전제 조건은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슈가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런 기법은 충분히 기법의 성공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공률은 높아요. 그런데 이 기법의 적용되는 이거 기법대로 나오는 그렇게 기법대로 풀어지는 그런 적용되는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을 골라내는 이 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어쩔 수 없죠. 이 판에 발을 들였는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더 일단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홍구석유, 그리고 한국 엔코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한국 ANKOR 유전, 이 두 종목인데, 우선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차트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큰 대장은 홍구석유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날 10월 13일 11시 30분에 있는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되는데, 다른 것들 위치가 비슷해요. 여기 보면 한국석유랑 홍구석유 이 종목들이 비슷하고, 한국 ANKOR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녹색 선을 지지하고 올라섰죠. 근데 이 지지하고 올라선 모습이 있는 이 타이밍에 분명히 매수를 해봐도 됐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 봉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매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 홍구석유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게끔
네, 이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놓쳐서 매매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습 매매 정도만 이렇게 해봤고요. 연습 매매하고 나서 욕심 부리지 않았더니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또 들어가 버렸네요. 시장에서 중심은 이 종목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오후에 떨어질 때 연습으로 한번 접근해 봤었습니다. 빅텍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봉이 굉장히 좋은 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3일선을 지지하고 돌아서는 양봉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 거였고, 오늘 그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그런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쉽게 됐네요. 저도 이거를 매매를 잠깐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고 손해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한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한 그런 확신을 조금 더 다지고 나서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다지고 나서 제가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아마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제 잔고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죠? 이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한번 또 매매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어쨌든 네, 좋은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차트 매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고민이 되는 것에 있어서 힌트가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